안녕하세요. 이정입니다. 자, 오늘은요, 롯데입니다. 언어적 사고, 문제풀이 대표 유형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유형인 사실적 독해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자, 사실적 독해,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면 다음 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일치, 불일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얼마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느냐를 먼저 묻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우리 교재에서는 선택지를 먼저 보라고 합니다. 자, 선택지를 먼저 보라는 건 꼼꼼하게 읽으라는 게 아니라 과연 어떤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읽어야 되는지 그 가이드라인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레드와인은 포도에서 과육만 추출하나? 과육 추출. 그 다음에 높은 환경, 기온이 높은 환경과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더운 지역, 아무래도 기온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은 품종, 색상이 동일,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과 관련이 있는 레드와인 섭취에 대한 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 보고 다시 지문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기온이라던가 혹은 그 다음에 과육에 대한 이야기 혹은 그 다음에 색상, 와인의 색상 이야기,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바로바로 체크해도 되고 좀 눈여겨봐지겠죠. 하나하나 볼까요? 정답이 먼저 나왔는데 그래도 저희는 앞부분부터 보도록 하죠. 자, 앞부분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드와인이랑 포도 과육을 압착하여 과즙을 만든 뒤에 과육 나왔네요. 여기에 포도 껍질과 씨를 넣어서 자, 그러면 여기에 과육에 무엇는다. 저는 적지만 여러분들은 굳이 적을 필요 없죠. 왜 그러냐면 문제와 밑에가 바로 나왔으니까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그 다음에 껍질과 씨를 넣어서 만드는 거구나. 양조통에서 일정 시간 발효시켜 당분을 제거한 주류를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포도의 껍질과 씨앗 등에 있던 탄닌 성분이 우러나게 되면서 레드와인은 특유의 떫고 신맛이 생깁니다. 레드와인의 원조류인 포도의 품종에 따라 붉은색에서 보라색까지 색상의 차이가 생기며 이는 특히 포도 껍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색상 차이가 생긴다라고 했네요. 또한 포도의 재배 환경에 따라서 산도와 향, 와인의 색상까지도 이 부분이죠. 생기는데 날씨가 더울수록 여기 밑줄 그어줘야 되겠네요. 산도가 약해지고 날씨, 즉 기온이 높아질수록 산도는 약해지고 향은 진해진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만들어진 레드와인은 적정량을 섭취하게 되면 항산화 성분을 얻을 수 있어 인체에 유익한 영향을 주게 되고요. 대표적인 효능으로는 레드와인의 섭취를 통해 얻은 항산화 성분의 영향으로 심혈관 질환의 개선, 인지기능의 향상, 호흡기관의 보호, 암 예방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요, 지질 산화를 감소시키고 혈관 내벽을 두껍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고혈압, 과 관련된 심혈관계 질환에 도움이 됩니다. 심혈관 질환 중에서 무엇? 고혈압에 대한 거 이야기하고 있네요. 질환에 도움이 되고 세포의 노화를 감소시켜 치매와 세포 파괴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좋은데요. 또한 소염 살균 효과를 가지고 있어 호흡기에 환경 오염 물질이 침투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폐에 악성 종양이 생기는 것을 예방합니다. 자, 와인을 마셔야 되는 이유가 수백 가지가 들어가 있네요. 자, 그럼 우리 내용으로 적절한 거 한번 찾아볼까요? 레드와인은 포도에서 과육만을 추출하는 게 아니라 껍질과 씨까지 들어가고요. 틀렸네요. 기온이 높은 환경에서 재배한 포도로 만든 와인일수록 레드와인의 특유한 신맛이 강해진다라고 했는데 기온이 높아지면 산도는 약해진다라고 했죠. 진한 양의 레드와인을 선호할 경우 더운 지역의 포도로 제조한 것을 구매해야 됩니다. 기온이 높아지면 향도 같이 높아지니까요. 같은 품종의 포도로 만든 레드와인은 색상이 동일한 게 아니라 어때요? 환경과 또 다르다라고 했죠. 심혈관 질환이 있는 모든 환자가 아니라 고혈압 환자의 특히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내용 때문에 또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로 갑니다. 두 번째 문제는 추론적 독해입니다. 자, 역시
보기를 먼저 읽으면 좋은데 보기 봤더니요. 비만인 사람들, 표준 체중, 생리학적 필요성, 감각이 예민해, 음식에 대한 욕구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하, 우리가 좀 마음 아픈 비만에 대한 이야기 하려나 봅니다. 자, 가장 적절한 거 읽으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 건데 저는요, 읽으면서 동그라미나 세모를 치고 연결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만의 방식을 취하되 제가 가장 좀 이건 별로 좋지 않은 방식이에요 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전체 지문에 줄을 긋는 거예요. 전체 지문에 줄을 긋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실전에서도 그렇게 되고 나중에는 글자가 안 보여서 다시 꼼꼼하게 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 어떻게 고쳐요? 제가 우리 친구들하고 수업할 때 그 방법을 특히 쓰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고치냐면요. 볼펜에 심지를 넣고 읽는 방식으로 여러 번 반복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그 방식을 고수해왔기 때문에 한 번에 고치는 건 어렵거든요. 여러분들은 짧은 지문이기 때문에 특히나 다시 돌아오고 한다면 시간이 그만큼 2배, 3배가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 꼭 꼼꼼하게 읽되 쫙쫙 줄을 모두 다 그으면서 푸는 거는 조금은 하지 않으면 더욱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하면서 저희 들어가 볼게요. 자,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사람들이 단순히 공복을 채우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이유로 먹는다. 자, 먹는다는 것은 비생리학적 동기에 관해 연구하고 있는 과학자들에 따르면 비만인 사람들은 비만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만인 사람들의 식사 패턴과 표준 체중 비교군이 있어야 되겠죠. 표준 체중인 사람들의 그것은 매우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한 연구에서 비만인 사람에게 식전에 식사에 대해 설명했더니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 식사량이 늘었다. 식사량이 늘었대요. 와우. 늘었다. 하지만 표준 체중인 사람들은 식사량이 늘지 않았어요. 식사량 늘었다 줄였다 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평타인가 봐요. 그 다음 또한 밝은색 접시와 어두운색 접시에 각각 견과류를 담았을 때 표준 체중인 사람들은 견과류를 구분 없이 먹는 반면 비만인 사람들은 밝은색 접시에 담긴 견과류를 어두운색 접시에 담긴 견과류보다 2배 더 많이 먹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 그런데 표준인 사람들은 별 상관이 없었다. 골고루 먹었다. 식사량도 역시 늘거나 줄거나 하지 않았다. 상관없다. 즉 어때요? 비만인 사람들이 좀 외부 영향에 약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번 볼까요? 비만인 사람들은 표준 체중인 사람들에 비해 외부 자극에 의해 식습관에 영향을 받기 쉽고요. 표준 체중인 사람들은 비만 체중인 사람들에 비해 식사량이 적다, 낮다라는 내용은 여기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비만인 사람들은 생리학적인 필요성이라기보다 감정적 또는 심리적인 필요성에 쫓겨서 식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 역시 이러한 내용에 대한 근거를 이 글에서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추론조차 불가능합니다. 비만인 사람들은 표준 체중인 사람들에 보다 감각에 예민한지 아닌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고요. 표준 체중인 사람들은 음식에 대한 욕구, 절제, 가능한지 안 한지 절제에 대한 이야기도 역시 하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1번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비판적인 독해에 대한 내용인데요. 동물 실험에 대한 내용 나와 있습니다. 자, 동물 실험에 대해서 비판하려고 하는데 비판하려고 하면 저희 비판적 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단골에 대한 제정으로 비판해라 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서 주장하고 있는 근거를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근거에 대한 반박으로 비판해야 된다. 라고 이러한 순서대로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논지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는 그 논지에 대한 설득력을 가지고 정확하게 비판을 해야지 그냥 싫어 라는 식은 통하지 않겠죠. 자, 동물 실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물 실험이란 교육, 시험, 연구, 생물학적 제재, 생산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해 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과학적 절차를 말합니다. 과학적 목적이다
라는 거에 우선 포인트 맞춰주고요.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6억 마리의 동물이 실험에 쓰이고 있다고 추정되며 대부분의 동물들은 실험이 끝나고 안락사를 시킨다. 안타깝네요. 동물 실험은 대개 인체 실험의 전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검증되지 않은 물질을 바로 사람에게 주입하는 경우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필수적인 실험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물론 살아있는 생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기 때문에 대체, 감소, 개선, 으로 요약되는 3R, 3R 원칙에 입각하여 실험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채택할 것이며 희생이 되는 동물의 수를 최대한 줄이고 필수적인 실험 조건 외에는 자극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그 약이라면 그 약만, 나머지 것으로 고통을 주면 안 된다라는 얘기하고 있죠. 하지만 보다 안전한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동물 실험은 필요악입니다. 왜냐하면 필수적인 의학 실험, 여기서는 의학 실험 이야기하고 있네요. 금지하는 것은 기술 발전 속도를 늦춰 약이 필요한 누군가의 고통을 감수하자는 이의적인 주장과 같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비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글 안에서 근거로 들고 있는 것에 비판해야 됩니다. 동물 실험에서 안전성을 검증받은 이후도 인체에 피해를 준 약물의 사례가 존재해. 꼭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기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비판할 수 있고요. 3R 원칙과 같은 윤리적 강력이 법적인 통제력을 지내지 않는 이상 실제로 얼마나 엄격해지는지 너는 알 수 없지 않니? 라고 비판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이 글에서 3R이 잘 지켜지고 이런 식으로 근거를 했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현대에서는 인공 조직 배양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비판할 수 있고요. 아무리 엄격하게 통제된 실험이라 해도 동물 입장에서 바라본 실험이 비윤리적이며 생명체의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사실은 벗어날 수 없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의학 실험에 대한 이야기, 과학적인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화장품 업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은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 논리로, 이 근거로 비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비판에 대한 문제는 꼭 그래서 주장한 근거들을 사용해서 비판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 저희는 네 번째로 가볼게요. 자, 주제와 제목 찾기는 생각보다 그렇게 까다로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글 전체에 흐르고 있는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그 내용에 가장 부합하는 내용으로 제목을 찾아주면 됩니다. 오히려 조금 까다롭다면 논리적인 내용들이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제나 제목 찾기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이 글도 역시 제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봤더니 반대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반대에 대한 이야기 하려나 봐요. 계속 볼까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자, 지각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와도 훌륭한 정치가는 항상 열렬한 지지자보다는 반대자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운다. 만약 반대자들이 위험이 있는 것을 지적해주지 않는다면 그는 지지자들에게 떠밀려 파멸의 길을 거둘 거야. 계속 반대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따라서 현명한 정치가라면 종종 친구들로부터 벗어나기를 기도할 것이다. 친구들이 자신을 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록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반대자 없이 홀로 남겨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할 것이다. 반대자들이 자신의 이성과 양식의 길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도록 해준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자유의지를 가진 국민의 범국가적 화합은 정부의 독단과 반대당의 혁명적 비타협성을 무력화시키는 정치 권력의 충분한 균형에 의존하고 있다. 쭉 가고 있다라는 거죠. 쭉 내려서 조금씩 양보하지 않는 한 자유는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글에서는요, 반대가 정치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정치사 중에서 반대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민주주의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반대의 필요성과 민주주의로 가주어야 됩니다. 글의 첫 부분에서는 반대가 왜 필요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글을 점점 확장시켜서 민주주의, 아니다. 처음에는 정치에 대한 이야기했고 그 후에는 민주주의였죠. 그렇기 때문에 글의 흐름상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반대의 필요성과 민주주의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여러분들 30초 컷 프리 팁 이런 내용들 잘 봐주시면 되고요.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정리하고 넘어가죠. 자, 개요 수정입니다. 개요 수정도 여러분들 이미 다 보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자, 개요를 수정하려고 합니다. 혹은 빈칸에 들어가는 내용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개요표가 딱 정리가 되어 있을 때는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되냐? 빈칸부터 확인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빈칸이 해결 방안에 대한 빈칸입니다. 그러면 문제점과 원인이 나가 나와 있고요. 해결 방안도 나가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응이 되어야 되는데 대응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만 해주면 끝입니다. 무슨 말이냐? 문제점과 원인 이랬을 때 문제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이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되어야 됩니다. 자, 나와 볼까요?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부족해. 그러니까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줘. 대응이 되네요. 됩니다. 그런데 공감대가 부족해. 그러면 부족한 곳을 공감대를 늘려야 되겠죠. 이런 인식을 바꿔야 되겠죠. 그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1대1 대응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찾아가는 장애인 고충 상담 서비스. 이거는 공감대라기보다는 장애인에 대한 내용이죠. 기업의 장애인 채용 제도 개선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기업의 얼마나 채용을 할 것인지 장애인에 대한 내용인 것이죠. 전체적인 인식 변화는 아니네요. 장애인 지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이것이 바로 공감대를 얼마나 넓게 펼치고 있느냐라는 거고요.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지원 확대 정책, 고용 안정을 위한 정규직 전환 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는요, 나머지는 장애인에 대한 내용이고, 우리는 장애인, 즉 우리가 장애인을 도와주는 거 혹은 장애인 고용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확정되고 있느냐, 그러한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야 돼. 장애인들의 삶을 사회가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공감대를 펼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공감대가 넓게 펼쳐지지는 않는 것 같아. 공감대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필요성, 해결 방안으로 공감대를 넓게 펼쳐야 되는데, 공감대를 갖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그 다음 6번 내용 수정입니다. 자, 내용 수정은요, 여러분들 좀 쉬운 내용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맞춤법이라거나 혹은 문장의 호응 방식이거든요. 이는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 바꿔서 한번 해보아야 됩니다. 바꿔서 했을 때 말이 더 수월해? 그러면 맞는 내용이고요. 바꿀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럼 틀린 내용이겠죠. 자, 그렇게 볼까요? 기역부터 보죠. 조직 문화란 조직 구성원들이 공존하는 가치체계, 신념체계, 사고방식의 복합체를 말합니다. 그러나 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에 그러나 라는 것은 앞뒤 내용이 서로 역적관계, 반대되어야 되는데, 조직 문화는 조직 구성원들에게 정체성과 집단적 몰입을 가져오며 조직체계의 안정성과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 형성에 기능하는 형성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앞에 내용과 뒤의 내용이 서로 순접 관계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 그리하여로 바꾼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하여 조직 문화는 이렇게 도와줘요. 기억으로 바꾸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니은은 읽으면서 좀 이상했죠. 수행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수행한다. 이중피동은 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 디귿입니다. 따라서 어느 조직사회에서나 조직 구성원에게 소속감을 부여하고 화합을 도모하여 조직 생활의 활성화를 기함으로가 아니라 이런 것을 하기 위해로 바꾸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행사를 마련하는데, 예컨대 본 업무 외에 회식, 야유회, 체육대회, 문화행사 등의 진행이 그것이다. 약간 분위기가 이상하네요. 별로 좀, 요즘은 약간 이런 거를 좀
기피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되고는 있는데 우선 이 글에서는 이렇다고 합니다. 개인이 규범, 가치, 습관, 태도 등에서 공통점이 느껴지고 라고 했는데 느껴지는 게 아니라 공통점을 느끼고 라고 되어야겠죠. 우리가 느끼는 거니까 공통점을 느끼고 동지의식을 가지며 애착, 충성의 태도로 임하는 집단을 내 집단이라고 하고요. 가족, 친구, 국가, 민족 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반면에 타인, 타국 등 다른 문화를 가진 집단을 외 집단이라고 하고요. 조직 구성원 간의 단합을 도모함으로써 조직을 정체성과 집단적 몰입을 꾀하는 조직 문화는 곧 조직의 내 집단 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보면 로서와 로서 있는데요. 로서는요 지위나 신분 의미하고요. 로서는요 뭐뭐로 인하여 이기 때문에 단합으로 인하여 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미음은 로서가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 틀린 내용은 고칠 필요 없어요. 의서가 아니라 로서로 그대로 가야 되겠죠. 5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입니다. 자,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 자주 등장하고요. 거의 이 내용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외워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금세, 금세 있는데요. 두 번째 금시에 줄임말 금세로 가야 되기 때문에 금시에가 줄어든 말입니다. 지금 바로 이번 일은 지금 바로 끝날 거야.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마. 여기서 말하는 일체 많이 보셨나요? 안주일체.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안주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이고요. 새 프로젝트가 최고의 결과를 어떤 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았다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여러분 교재에는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용 바꿔주시고요. 그래서 3번이 아니라 4번이라서 빨리 넘길게요.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제시된 명제를 참고하여 내린 A와 B의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 하나하나 보도록 할 건데 이 문제가 조금 아마 정리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7번까지는 정리했고요. 지금 8번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8번 내용을 7번 여기로 넘어가고 8번 옆쪽에 잠깐 정리하고 갈게요. 명제 문제입니다. 자, 8번은요. 명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명제 보셨을 때 명제에 대한 거는 이거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주어진 명제가 참인 명제일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우 명제만이 참입니다. 이거 하나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나 이는 오류가 많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봐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순서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과학자들 가운데 미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과학자는 미신을 믿지 않아요. 미신을 따르지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 돼지 꿈을 꾼 다음 날 돼지 꿈 꾸고요. 뭐 했나요? 복권을 사는 사람들, 복권 사는 사람들은 미신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겠죠.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라고 했고 1, 2, 3, 4, 5번이 남아있는데 이거 하나하나 따라갈 수 있는지를 보면 돼요. 미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미신을 따르려면 이거에 대한 대우명제가 와야 되겠죠. 미신 따르면 과학자 아닙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미신을 따는 사람들은 모두 돼지 꿈을 꾼 다음날 복권을 산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방향이 없죠. 그렇죠? 여기로 앞으로 오면 미신을 따르지 않는다가 되니까 대우명제만 가능합니다. 대우명제라는 건 자리 바꿔서 부정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2번 미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신 따르지 않으려면 여기에 대한 대우명제가 와야 되겠네요. 미신 따르지 않는 사람은 돼지 꿈꾸고 복권을 사지 않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미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 중에 돼지 꿈을 꾼 다음날 복권을 사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은 틀린 게 되고요. 3번 과학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학자가 아니려면 과학자가 아니다라는 명제가 되어야 되는데 주어진 명제로는 과학자가 아니다라는 연결을 끌어낼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3번도 역시 아닙니다. 4번 볼까요? 돼지 꿈을 꾼 다음날 복권을 사는 사람이라면 미신을 믿는 사람이고요. 미신을 믿는 사람은 과학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돼지 꿈을 꾸고 복권을 산 사람이라면 과학자가 아니겠네요. 4번은 맞는 내용. 그 다음 5번 볼게요. 돼지 꿈을 꾼 다음날 복권을 사지 않았다면 미신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돼지 꿈을 꾼 다음날 복권 사지 않았어요 라고 할 수 있는 명제 또한 이끌어낼 수 있는 주어진 명제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만 맞는 내용. 여러분들 명제 풀 때는 꼭 순서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주어진 명제가 참인 명제라는 가정하에 그에 대한 대우 명제만 참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렇게 정리되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끌어낼 수 있는 명제의 앞머리가 안 나온다면 그것은 알 수 없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거 자리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명제는 꼭 주어진 명제의 순서대로 가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9번째 나열하기, 연결하기, 묻기입니다. 자, 다음 제시된 명제를 참고하여 내린 A, B의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거 축구부원 6명이 있습니다. 미니게임을 하기 위해서 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방식은 가위바위보 중에서 바위와 보만 돼야 된다라고 합니다. 양 팀의 인원이 같을 때 팀을 결정하기로 합니다. 혹은 바위하고 보니까 이긴 팀 혹은 진 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단 골키퍼 2명 기억, 니은은 같은 팀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기억과 니은 우선은 이거하고 혹시라도 여러분 바위가 기억인지 아닌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기억과 니은 팀을 이렇게 놔뒀을 때 디귿은 초지일관 같은 것만 냈어요. 뭐 아직은 알 수 없고요. 리을은 번갈아 가면서 냈대요. 이 정도는 우선 내두고요. 미음은요. 가위바위보 게임들에 따르면 니은을 이겼어요. 그러면 니은과 디귿이 했을 때요. 누가 이겼냐. 니은을 이겼다 그러면 디귿이 이겨야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가위바위보 룰에 따르면 디귿은 바위니까 보가 확실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선은 여기에 디귿이 먼저 자리를 해야 됩니다. 디귿이 아니라 미음이네요. 미음은요. 가위바위보 게임 룰에 따르면 니은을 이겼다. 그러면 니은은 아직은 이렇게 가야 되고요. 기억과 니은은 같은 팀이 될 수 없으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비읍은 결정되는 순간에 더 많은 손톱을 보이는 것을 냈어요. 이거보다는 이게 더 많이 보이죠. 그래서 비읍은 보를 냈네요. 그러면 나머지 기억, 니은, 디귿하고 리을은 이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왜 그러냐면 디귿은 초지일관 같은 것만 냈다라고 하는 거 보면 디귿은 바위를 냈고요. 얘는 번갈아 가면서 냈으니까 얼마든지 자리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 우선은 기억으로 하면 니은, 디귿, 리을이고요. 그 다음에 미음, 기억, 미음입니다. 그래서 제시된 조건 A, 위 조건만으로 팀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A 맞고요. A 맞고요. 그 다음에 B도 가볼까요? B 조건은요. 이렇게 가온다고 치고요. B의 내용도 확인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맞는지. 기억, 니은이 같은 팀이 될 수 있다고 조건이 바뀐다면 기억, 니은이 바뀐다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되겠네요. 같은 팀이 된다.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라고 될 수도 있어. 그런데 여기는 기억과 니은이 아니야. 같은 팀이 될 수 없어 라고 해야 되고 만약에 같은 팀이라면 니은이 바위를 냈기 때문에 니은이 바위는 확실하고요. 미음도 보가 확실하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되고요. 니은과 기억이 같은 팀이라면 어때요? 이렇게 간다면
비읍은요, 결정되는 순간에 얘도 이렇게 가야 되겠죠? 기억, 니은, 비읍이고요. 그 다음, 리을, 그 다음에 마지막 리을은 어때요? 순서를 계속 바뀔 수가 있었죠. 디귿은 초지일관 같은 거지만 디귿은 번갈아 가면서 냈으니까 또 얘가 리을, 포를 냈을 가능성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 니은, 디귿과 그 다음에 리을, 미음, 비읍 총 2가지 경우의 수 가능은 하네요. 여기에서는 원래 주어진 것은 같은 팀이 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 조건이 없어진다면 같은 팀이 될 수도 있고 같은 팀이 될 수 없을 수도 있고 같은 팀이 될 수 없고 있고 이런 거가 된다면 2가지 경우의 수가 나타난다라고 했으니까 A, B 모두 옳다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진실 게임인데요. 진실 게임은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한 사람이 거짓이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주어진 문제에서는요, 2명이 거짓말, 2명 거짓말, 말이고요. 그 중에 1명이 범인이에요. 거짓말 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이 범인입니다. 여기로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2명이 거짓이다 라고 했을 때 2명이 거짓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명제에서 충돌하는 걸 찾아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만약에 얘가 확인되면 거짓이 3명이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주어진 명제를 벗어나는 것이고 주어진 조건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갑을병정무의 얘기를 한번 봅시다. 이건 바로 진실게임 문제입니다. 그날 밤 11시에 저는 을하고 무하고 셋이서 함께 있었습니다. 갑, 을, 무. 어디에라는 건 없어요. 그 다음 을입니다. 갑은 그 시간에 무와 함께 타 지점에 출장을 갔었어요. 을이 말합니다. 갑과 무가 함께 있었어요. 자기 얘기는 하지 않고 있어요. 갑의 진술은 참이에요. 갑은 진실이에요. 저도 회사에 있지 않았습니다. 갑이 맞았을 경우 저는 회사에 있지 않았어요. 병도 범인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죠. 정이 말합니다. 을은 밤 11시에 저와 단둘이 있었어요. 정은 지금 을과 좀 배치되고 있죠. 을은 정은요, 을하고 둘이 있었어. 둘이. 그쵸? 정하고 을하고 둘이 있었어. 2명이 있었어. 라고 했는데 을은요,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 갑, 을, 무가 여기에 있었죠. 둘의 의견은 서로 배치되고 있네요. 대치되고 있죠. 저는 그 산 있었을 때 집에 있었어요. 무의 이야기는 그냥 뭐 확인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어떻게 찾아가야 되냐? 갑과 병은 한 배를 탄 친구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갑은 자기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병은요, 갑의 의견이 진실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갑이 만약에 거짓말이면 둘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갑의 말이 참이라면 둘 다 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조건이 2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갑이 거짓이라면 거짓말하고 있어. 그쵸? 그러면 병 또한 거짓입니다. 그렇죠? 거짓말하고 있어요. 거짓말할 수 있는 것은 2명입니다. 정과 무, 이제는 갑과 병을 봤으니까 갑과 병은 지워버리고 갑은 그 시간에 무와 함께 타 지점에 출장 가 있었어요 라는 을과 그 다음에 정, 을은 밤 11시에 저와 단둘이 있었어요 라는 정의 의견이 서로 대치되고 있죠. 그러면 둘 중에 1명은 반드시 거짓입니다. 그러면 여기 거짓에 2명의 거짓말 하나 총 3명이 되니 이는 주어진 조건을 벗어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갑과 병은 여기에서 진실을 말한다 라고 해야 됩니다. 다시 지우고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가는 겁니다. 갑, 진실입니다. 그 다음 병, 진실입니다. 자, 이 조건 1이었을 때 확인해 보죠. 그날 밤 저는 을, 무, 셋이 있었어요. 갑, 을,
무와 있었어요. 병이 말합니다. 갑의 진술은 참이에요. 저도 회사에 있지 않았어요. 라고 하면서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병도 진실이니까 갑을 무 병이면 다 진실이니 그렇죠. 나머지 갑을 병 정, 무 중에 거짓말하는 사람은 두 사람이고 이 중에 범인이 있다라는 걸로 정리가 되는데 을로 가볼까요? 갑은 그 시간에 무와 함께 타 지점에 출장 가 있었어요. 뭐 아직은 알 수가 없고요. 정은요. 을은 밤 11시에 저와 단둘이 있었어요. 거짓이죠. 정이 우선 거짓입니다. 거짓의 의견은요. 확인할 필요는 없죠. 무는 저 시간이 일어났을 때 집에 있었어요. 무하고 셋이 함께 있었는데 집에 있었는지 셋이 같이 있었는지 아주 언급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그냥 살려둬도 됩니다. 그래서 갑, 병이 진실일 때 정만 거짓임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갑, 을, 무, 병은 다 같이 있거나 혹은 진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범인은 누구? 범인은 바로 정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해설을 같이 봐보시죠. 갑, 병은 둘 다 참을 말하거나 거짓을 말하고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둘은 한 배를 탔기 때문에 갑은 셜라셜라 얘기하고 있고 병은 말합니다. 갑이 진실이야. 그러면 둘 다 진실이거나 둘 다 거짓이다라는 한 배를 타고 있다라는 거죠. 을과 무의 이야기는 어때요? 무와 함께 타 지점에 출장 갔어요. 저는 밤에 집에 있었어요. 무조건 거짓말하고 있죠. 그리고 정 또한 단둘이 있었어요. 라는 것 또한 거짓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갑과 병이 거짓을 말하고 있다면 을과 무의 진술로 인해 거짓말을 한 사람은 최소 3명이 되기 때문에 조건에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갑과 병은 모두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과 갑은 진술의 어긋남으로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둘이 말하고 있다라는 정의 의견은 거짓입니다. 거짓을 말하고 있는 나머지 한 명은 을 또는 무겠죠. 자, 거짓을 말하는 경우 무의 진술에 의해 갑, 을, 무는 무의 집에 있었던 것이므로 정의 법인이 역시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와 같이 있다 없다라는 진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무가 만약에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도 갑, 을, 무는 함께 출장을 가 있던 것이 되므로 역시 정의 범인이 됩니다. 집에 있었어요. 이게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그렇죠. 집에 있었던 게 아니라 출장 갔던 게 되기 때문에 역시 무가 거짓일 경우에도 거짓이라고 하고 정도 이라고 해도 정이 역시 범인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요? 셋다 같이 출장 가 있었으니까요. 회사에 있는 사람이 범인이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정으로 찾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여러 번 많이 풀어보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진실 게임에서 가장 첫 번째 뭐부터 찾아야 되느냐? 한 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한 명이 범인이고 한 명만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1대1 대치에 배치되는 사람을 찾으면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두 명이 거짓말하고 있고요. 둘 중에 한 명은 범인이에요. 라고 했을 때는 한 배를 타고 있는 친구들을 뽑아낸 다음에 이들이 참일 경우 혹은 이들이 거짓일 경우가 더 좋겠죠. 거짓일 경우 나머지 진술들 중에 배치되는 게 있어서 혹시 거짓이 늘어나지는 않는지 확인한 후에 참거짓을 따진 후에 범인을 찾아가면 됩니다.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범인은 회사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가 살 수 있었습니다. 왜요? 거짓말이라 해도 범인이 아닌 이유는 셋이 함께 타 지점에 가 있었고 무와 함께 또 타 출장을 가고 있다라는 나머지 진술들이 참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꼭 진실인 아이들을 꼭 먼저 찾아낸 후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요.
10문제 모두 다 정리해 봤습니다. 진실 게임은 여러분도 좀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해 주시고요. 마지막 명제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제 문제가 없어서 좀 당황했는데 여러분들 잘 확인해 주시고요. 명제는 주어진 명제가 참일 경우 그에 대한 대우 명제만 참이다 라는 거 꼭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